제 화장대 위 작은 파란색 바세린 통을 볼 때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 싸구려가 어떻게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니? 괜히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쳐서 피부 망치게 하지 마라. 평생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은 것만 믿으시는 저희 어머니는 이 친숙한 보습제가 사실 50세 이후 피부의 핵심 열쇠라고 말하는 제 말을 결코 믿지 않으셨죠. 저는 어머니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죠. 제 피부 관리 단계를 하나하나 보여드렸고, 마지막에는 쌀 한 톨만큼의 바세린을 덜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인 뒤 얼굴에 부드럽게 감싸듯 발랐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만 보셨죠. 한 달 후 제가 부산 본가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뺨을 계속 만져보시더니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부가 어쩜 이렇게 팽팽하고 부드럽니? 그날 이후 어머니의 화장대 위에도 그 작은 통이 하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이웃분들에게 서울 사는 의사딸의 비법이라며 자랑까지 하신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제가 바세린 이야기 TV 채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 아주 간단하지만 창창 오해받는 진실들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니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80대가 넘으신 김혜자 할머니 한 분이 허둥지둥 제 진료실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거의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제가 사기당했어요. 인터넷에서. 이거 바르면 주름이 다 펴지고 20대 피부처럼 된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지금 얼굴이 온통 붉어지고 가렵고 좁쌀 같은 게 올라왔어요. 자극받아 붉어진 할머니의 피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출처도 불분명한 영상을 보고 이 제품을 영양크림처럼 생각해서 매일 밤 듬뿍 바르면 하룻밤 사이에 주름이 사라질 거라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거의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마주한 가장 안타깝고 흔한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많이 바르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보습제에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이 제품의 본질은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밀폐제 오클루시브입니다. 당신의 피부를 감싸는 아주 얇고 투명한 보호막을 상상해 보세요. 이 막은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피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 피부는 자연적인 수분 보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피부 장벽도 약해지기 때문에 소중한 수분 한 방울이라도 지켜낼 인공적인 방패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껍게 바르면 그 막이 피부를 완전히 밀폐시키는 벽이 되어버려 모공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과도한 유분과 노폐물이 피부 아래에 갇히게 되고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김혜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트러블 염증 자극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올바른 세안법과 제가 콩알 기법이라고 부르는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께서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피부가 가라앉고 이제 가렵지도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아주 멋지고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 또 다른 환자이신 78세의 이수진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는 비싼 화장품을 쓸 형편도 여유로운 삶도 아니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할머니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딱 한 달 뒤 요양원의 친구분들이 감탄하며 묻더랍니다.
요즘 어디 피부과 다니세요? 얼굴이 환해지고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던 이 할머니의 반짝이는 눈빛이 제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비싼 시술이나 명품 화장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콩알 기법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한 후 토너나 세럼 같은 기초 제품을 발라 피부가 아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부에 먼저 물을 공급한 뒤에 이 제품으로 그 물을 가두어야 합니다. 둘째, 깨끗한 손가락으로 얼굴 전체에 바를 양으로 쌀 한 톨에서 녹두알 하나 정도의 바세린만 덜어냅니다. 절대로 이보다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그 양을 양 손바닥이나 손가락 끝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녹여 거의 투명해질 때까지 만들어주세요. 천이 제품을 더 쉽게 흡수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대신 양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 눌러주세요. 눈과 입가 이마처럼 건조하거나 잔주름이 많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감싸고 두드리는 동작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밤새 수분을 완벽하게 지켜줄 만큼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기만 한다면 당신의 피부가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피부는 더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머금게 되면 잔주름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져 옅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 화장대 위 작은 파란색 바세린 통을 볼 때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 싸구려가 어떻게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니? 괜히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쳐서 피부 망치게 하지 마라. 얘 평생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은 것만 믿으시는 저희 어머니는 이 친숙한 보습제가 사실 50세 이후 피부의 핵심 열쇠라고 말하는 제 말을 결코 믿지 않으셨죠. 저는 어머니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죠. 제 피부 관리 단계를 하나하나 보여드렸고 마지막에는 쌀 한 톨만큼의 바세린을 덜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인 뒤 얼굴에 부드럽게 감싸듯 발랐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만 보셨죠. 한 달 후 제가 부산 본가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뺨을 계속 만져보시더니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부가 어쩜 이렇게 팽팽하고 부드럽니? 그날 이후 어머니의 화장대 위에도 그 작은 통이 하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이웃분들에게 서울 사는 의사 딸의 비법이라며 자랑까지 하신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제가 바세린 이야기 TV 채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 아주 간단하지만 창창 오해받는 진실들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니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80대가 넘으신 김혜자 할머니 한 분이 허둥지둥 제 진료실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제가 사기당했어요. 인터넷에서 이거 바르면 주름이 다 펴지고 20대 피부처럼 된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지금 얼굴이 온통 붉어지고 가렵고 좁쌀 같은 게 올라왔어요. 자극받아 붉어진 할머니의 피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출처도 불분명한 영상을 보고
이 제품을 영양크림처럼 생각해서 매일 밤 듬뿍 바르면 하룻밤 사이에 주름이 사라질 거라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거의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마주한 가장 안타깝고 흔한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많이 바르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보습제에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올바른 세안법과 제가 콩알 기법이라고 부르는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께서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피부가 가라앉고 이제 가렵지도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아주 멋지고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 또 다른 환자이신 78세 이수진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는 비싼 화장품을 쓸 형편도 여유로운 삶도 아니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할머니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딱 한 달 뒤 요양원의 친구분들이 감탄하며 묻더랍니다. 요즘 어디 피부과 다니세요? 얼굴이 환해지고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던 이 할머니의 반짝이는 눈빛이 제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비싼 시술이나 명품 화장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할머니의 기쁨은 마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 특히 50세를 넘긴 피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 나이대의 우리 피부는 마치 오래된 물통과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과 구멍들이 생겨나죠. 매일같이 소중한 수분이 그 틈으로 서서히 새어나가고 도저히 잡아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10대가 되면 피부 속 수분 함량이 20대의 절반도 차이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문득 68세 환자이신 최민식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평생을 바치라며 살아오셔서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얼굴 피부 관리에는 꽤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죠. 어느 날 어르신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사 선생님, 아내가 사다 준 비싼 영양크림을 매일 열심히 바르는데도 왜 피부가 가뭄난 논바닥처럼 메마르고 각질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햇볕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어르신의 피부를 보며 저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영양을 잠가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피부라는 물통에서 물이 너무 많이 새고 있었던 거죠. 그 비싼 크림 속 수분과 영양 성분들은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모두 증발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어르신께 이 작은 바세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콜라겐이나 노화 방지 성분이 가득한 마법의 크림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한 보호자일 뿐이죠. 얇은 막을 씌워주면 이 제품이 피부에 보이지 않는 틈들을 메워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이 수분 증발을 98% 이상 막아준다고 합니다. 시중에 많은 고가 크림들이 약 60%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이 차이가 바로 건조한 피부와 촉촉한 피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수분을 가두어 둠으로써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과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전에 발랐던 영양 성분들은 온전히 보존되어 더 깊이 흡수되고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속부터 물을 가득 머금은 피부는 서서히 탄력을 되찾고 탱탱해집니다. 잔주름들도 자연스럽게 채워져 옅어 보이게 되고요.
이것이 보톡스처럼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것과는 다른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피부를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최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보습제를 비밀 병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해의 7가지 황금 열쇠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하다. 이것은 제가 최 어르신과 제 모든 환자분들께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피부에도 생체 시계가 있어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바로 피부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 속 작은 일꾼들이 낮 동안 쌓인 손상을 복구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피부 탄력을 위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가장 왕성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기적적인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밤 10시 전 모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이 보습제를 얇게 바르는 것은 피부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불은 밤새도록 모든 영양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잠가주어 작은 일꾼들이 일할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마치 다시 태어난 듯 부드럽고 환해진 피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양 조절입니다. 명심하세요. 적은 것이 곧 많은 것입니다. 김혜자 할머니의 경우가 다시 생각나네요. 할머니의 실수는 너무 많은 양을 발라 피부가 숨막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피부 속으로 깊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남아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완두콩 한 알 크기면 얼굴 전체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 작은 양을 덜어 양 손바닥에 비벼주세요. 천이 닿으면 딱딱했던 제형이 부드럽고 투명하게 녹아내릴 겁니다. 절대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대신 손바닥 전체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듯 눌러주고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이 행동은 제품을 고르게 펴 바르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부드러운 마사지가 됩니다. 당신의 피부와 교감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짧은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쇠는 바르는 위치입니다. 당신의 피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각자의 피부는 마치 정원과 같아서 어떤 곳은 메마른 땅이고 어떤 곳은 기름지고 축축한 땅입니다. 정원 전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꿀 수는 없겠죠. 저처럼 건성이거나 노화된 피부를 가졌다면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펴 바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통이 밤새도록 당신의 피부를 지켜주는 구원자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처럼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를 가졌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 딸은 양볼이나 입과 목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발라야 합니다. 유분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뒤쪽 이마 코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곳에 덧바르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죠.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이 제품은 매우 순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향료나 다른 첨가물이 없는 100% 순수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적당량을 올바른 위치에 바르는 것. 이 세 가지 단순한 원칙이 기적과 같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화장대 위 작은 파란색 바세린 통을 볼 때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역정을 내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 싸구려가 어떻게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니 괜히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쳐서 피부 망치게 하지 마라. 평생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은 것만 믿으시는 저희 어머니는 이 친숙한 보습제가 사실 세 이후 피부의 핵심 열쇠라고 말하는 제 말을 결코 믿지 않으셨죠.
저는 어머니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죠. 제 피부 관리 단계를 하나하나 보여드렸고, 마지막에는 쌀 한 톨만큼의 바세린을 덜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인 뒤 얼굴에 부드럽게 감싸듯 발랐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만 보셨죠. 한 달 후 제가 부산 본가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뺨을 계속 만져보시더니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부가 어쩜 이렇게 팽팽하고 부드럽니? 그날 이후 어머니의 화장대 위에도 그 작은 통이 하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이웃분들에게 서울 사는 의사딸의 비법이라며 자랑까지 하신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제가 바세린 이야기 TV 채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 아주 간단하지만 창장 오해받는 진실들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니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80대가 넘으신 김혜자 할머니 한 분이 허둥지둥 제 진료실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제가 사기당했어요. 인터넷에서 이거 바르면 주름이 다 펴지고 20대 피부처럼 된다고 해서 따라 했는데 지금 얼굴이 온통 붉어지고 가렵고 좁쌀 같은 게 올라왔어요. 자극받아 붉어진 할머니의 피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거의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마주한 가장 안타깝고 흔한 실수였죠. 요양원 친구분들에게 피부가 탱탱해졌다는 칭찬을 들으셨다던 78세 이수진 할머니의 반짝이는 눈빛이 제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비싼 시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쁨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 나이대의 우리 피부는 마치 오래된 물통과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들이 생겨나죠. 매일같이 소중한 수분이 그 틈으로 서서히 새어나갑니다. 60대가 되면 피부 속 수분 함량이 20대의 절반도 차이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문득 68세 환자이신 최민식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평생을 바치라며 살아오셨지만 피부 관리에는 꽤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죠. 이사 선생님, 아내가 사다 준 비싼 크림을 매일 바르는데도 왜 피부가 가뭄난 논바닥처럼 메마르죠? 어르신의 문제는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영양을 잠가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부라는 물통에서 물이 너무 많이 새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어르신께 이 작은 통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크림이 아니라 묵묵한 보호자입니다. 얇은 막을 씌워 피부에 보이지 않는 틈들을 메워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수분 증발을 98% 이상 막아주는데 많은 고가 크림은 약 60%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수분을 가두어 둠으로써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속부터 물을 가득 머금은 피부는 서서히 탄력을 되찾고 탱탱해집니다. 잔주름들도 자연스럽게 채워져 옅어 보이게 되고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피부를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최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보습제를 비밀병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황금 열쇠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시간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피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모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이 보습제를 얇게 바르는 것은 피부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영양과 수분을 꽉 잠가주어 피부가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양 조절입니다. 명심하세요. 적은 것이 곧 많은 것입니다. 완두콩 한 알 크기면 얼굴 전체에 충분합니다. 손바닥에서 녹인 뒤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듯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열쇠는 바르는 위치입니다. 당신의 피부에 귀를 기울이세요. 건성이나 노화 피부는 얼굴 전체에 얇게 바를 수 있지만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는 뺨이나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T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열쇠를 마스터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주름이 이미 깊은데 어떡하죠? 네, 그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저는 이 작은 통을 다른 성분과 조합하여 보톡스처럼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제가 아끼는 환자분들께만 공유하는 작은 비결들이죠. 첫 번째는 71세 전도연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을 늘 기찻길이라 부르며 속상해 하셨죠. 저는 여사님께 간단한 조합을 제안했습니다. 이 보습제와 히알루론산 HAE나 글리세린이 함유된 크림을 함께 쓰는 것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신기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여사님께서 히알루론산 크림을 먼저 바르시면 메마른 피부가 즉시 물을 머금어 생기 있는 포도알처럼 탱탱해집니다. 그 위에 얇은 바세린 막을 씌워 그 소중한 수분을 잠가 버리는 거죠. 마치 피부를 위한 성대한 수분 파티를 열고 아무도 일찍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한 달을 실천하시자 이마의 기찻길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피부가 어찌나 좋아졌는지 대학생 손녀가 할머니 혹시 보톡스 맞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정도랍니다. 그날 여사님의 환한 미소가 최고의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6세 송강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주름보다는 민감한 피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특히 에어컨 바람을 쐬면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려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노년의 피부 장벽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외부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낡은 성벽과 같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판테놀 비타민 B5E나 병풀 추출물, 센텔라 아시아티카, 이 든 진정크림과 이 보습제를 함께 사용해 보시라 권했습니다. 판테놀과 병풀은 손상된 곳을 진정시키고 성벽을 보수하는 부지런한 미장이와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진정크림을 먼저 발라 구조 신호를 보내는 피부를 달래고 치유한 뒤 그 위에 얇은 보습막을 씌워 건조한 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를 괴롭히던 가려움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피부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결 맑고 균일해졌죠. 이제는 불편함 없이 손주들과 마음껏 어울려 놀 수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은 65세 손예진 여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번화가인 청담동에서 고급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죠. 최고급 제품들을 다루면서도 정작 자신의 피부는 점점 생기와 윤기를 잃어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고객 상담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졌죠. 강력한 생기 회복이 필요한 여사님의 피부를 위해 저는 이 보습제와 로즈힙 오일 또는 달팽이 점액 성분 제품을 조합해 보시라 제안했습니다. 로즈힙 오일에는 천연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달팽이 점액에는 세포 회복과 재생을 돕는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지친 피부를 위한 최고급 보양식인 셈이죠. 매일 저녁 세안 후 로즈힙 오일 몇 방울을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위에 이 작은 통으로 영양분을
밀봉하여 밤새 피부가 온전히 음미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피부는 탄력과 생기를 되찾아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피부 관리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사업도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제품과 조합하든 변치 않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세요. 보습, 회복 기능성 제품을 항상 먼저 바르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이 보습제는 항상 마지막 단계에 아주 얇고 부드럽게 바르는 것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